들이쉬는 숨에서 혓바닥을 입천장에 살포시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헬호, 안녕 여러분. 호도사 범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FT 운동을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는 날인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TFT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약속한 대로 TFT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벨 스쿼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는 바벨 스쿼트는 어떻게 보면 전신성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TFT에서는 바벨 스쿼트로 전면 허벅지, 그러니까 쿼드리셉스라고 하죠. 대퇴부 전면을 타격을 주는 운동을 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햄스트링 관련된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면 허벅지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스쿼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중적이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누구나 먼저 입문하는 게 바로 스쿼트잖아요. PT를 받으러 가면 보통 초반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맨몸 스쿼트, 에어 스쿼트, 바디 스쿼트라는 이제 스쿼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체력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나면 이제 바벨, 즉 중량을 짊어지고 스쿼트를 하게 되죠. 대중적이고 많이 하는 운동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어디다가 짊어지고 무릎이 발끝을 나가면 안 된다, 또는 누구는 지면과 수평 상태까지만 앉아라, ATG 스쿼트 또는 풀 스쿼트라고 하는 햄스트링과 거의 비복근, 종아리가 거의 맞 닿는 지점까지 완전히 주저앉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진행을 하는 스쿼트는 전신성 운동에 가까워요. 스쿼트를 하고 나면 체력 소비도 상당히 심하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무릎도 아플 수 있고 발목도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관절, 무릎, 발목, 트리플 조인트입니다. 관절을 총 3개를 사용을 해요. 활막성 관절, 가동성 관절을 활용을 해서 굴곡 신전, 즉 관절이 접혔다 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데, TFT에서는 관절의 참여도는 최소화시키면서 근육을 타격을 주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FT에서는 기존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교육자가 시전을 하고 따라하는 건 맞아요. 시각적인 정보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을 접지하는 이 접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면에서의 이 중력의 저항을 우리는 이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시작점인 바닥, 이 베이스에서의 무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타격 부위, 주동근에 타격을 주는 게 첫 번째 오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출발선에서부터 틀어진다는 거죠. 지면에 이 접지하는 발바닥의 모양, 코어라고 하는 복부 쪽에 호흡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런 방식,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몸의 각도, 안전하게 바벨을 견착하기 위한 견착 방법, 입 안에서의 호흡은 어떻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전방에 있는 심부 전방선이라는 곳에 긴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바벨 스쿼트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인 바벨을 견착하는 어깨 견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의 견착 위치는 지금처럼 상부 승모와 중부 승모가 나눠지는 저 위치에다가 바벨을 올려주시고 그림처럼 팔꿈치를 뒷방향으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다시 원위치. 자, 이번엔 측면 영상입니다. 바벨을 상방으로 들고 바벨 자체를 견착시킨 후에, 그리고 가슴 흉추를 들어 올려서 뒤쪽에 있는 사슬 근육을 잠그는 방법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상방으로 들고 흉곽을 확장. 쉽게 표현하면 팔꿈치를 들어서 견착 고정을 하고 명치를 3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들고 등 쪽에 있는 후방 사슬 근육을 잠궈주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유도해서 허리와 그리고 복부 쪽에 타이트함을 유도합니다. 자, 팔꿈치를 위로 들고 흉추 확장, 후방 사슬에 있는 근육의 긴장감을 유도하고요. 저처럼 어깨가 타이트하거나 회전근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립을 넓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견착법을 정면에서 한번 본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바벨 견착은 상체 쪽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따라하시면 부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꿈치를 들고 흉곽 확장. 다시 팔꿈치를 상방 들고 흉곽 확장. 자, 이때 목 쪽에 지나친 긴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번엔 안전한 스쿼트를 위해서 지면을 접지하는 발바닥의 접지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명 호크풋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의 모양을 고안한 방법인데요. 발바닥에는 총 26개의 뼈가 있고요. 발의 족궁 또는 아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궁에 아치를 만들어서 발의 접지력, 즉 반발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발의 스탠스, 즉 보폭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게 또는 견봉의 너비로 스탠스를 만드신 후에 앞꿈치는 30도가량 벌려주시고요. 이때 뒤꿈치가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발의 각도가 더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쭉 펴서 말초신경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바닥을 감싸듯이 지면을 전체적으로 밟아줍니다. 자, 이번엔 측면 영상입니다. 발가락을 쭉 펴서 긴장을 시키고 바닥을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다시 쭉 펴서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바닥의 수평아치, 내측아치, 외측아치, 즉 3개의 족궁을 활성화시켜서 허벅지, 종아리, 즉 하체 전체의 근육의 근신경을 선긴장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엔 호크풋을 하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발바닥 자체를 끌어당기듯이 모아줍니다. 자,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발가락 끝을 찌르듯이 세워서 이렇게 잡게 되면 올바른 선긴장 상태가 아닌 과긴장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쿼트 퍼포먼스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정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을 견착한 후에 스탠스, 즉 좌우의 보폭을 어깨 너비 또는 견봉 너비로 만들어 주시고 앞꿈치를 30도 정도 벌려줍니다. 준비가 끝이 나면 흉곽을 확장을 해서 바벨 견착을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 후 관절을 가동시킬 준비를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가동 순서는 큰 관절 순서고요. 먼저 엉덩이, 힙 조인트, 즉 고관절을 뒤쪽 방향으로 힙 힌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체의 각도가 지금 그림처럼 대략 60도에서 70도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각도 설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절인 무릎, 즉 슬관절을 발끝 각도인 30도 정도, 외측 30도 정도로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무게를 수직으로 받아서 내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고관절이 타이트하거나 본인이 유연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꿈치의 각도를 조금 더 넓게 벌리시거나 스탠스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넓게 잡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세를 취해 보시고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수직으로 무게를 받으면서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발가락 끝에 호크풋을 유지한 상태, 그리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들어서 등 뒤에 후방 사슬 근육을 잠근 상태. 자, 이때 시선은 거울을 보시면서 바벨과 지면의 수평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또한 양 무릎이 흔들리진 않는지, 그리고 엉덩이가 양 무릎 사이로 수직 상승 하강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균형을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동작을 취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거울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정보, 바벨의 수평 상태와 양 무릎과 엉덩이가 수직 상승 하강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면에 발바닥이 잘 접지되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오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무게를 짊어지고 너무 일어나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상체의 각도가 고정이 되지 않고 복부에 압력이 빠지게 되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저렇게 상체의 각도를 맨 윗지점과 아랫지점에서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자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측면 영상입니다. 바벨 견착, 팔꿈치를 위쪽으로 들어서 바벨을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어서 흉곽을 확장을 하고 관절의 가동 순서, 즉 관절은 큰 관절 순서로 가동을 합니다. 무릎을 먼저 구부리지 마시고 힙 조인트, 고관절을, 즉 엉덩이를 뒤쪽으로 미는 힙 힌지 동작을 통해서 상체 각도를 대략 70도 정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무릎을 발끝 각도인 바깥쪽 30도 정도로 굴곡을 시켜주고 앉을 준비를 맞춰줍니다. 상체의 각도를 70도를 유지를 하고 팔꿈치를 들어서 후방 사슬을 잠근 상태에서 중력의 지배를 받듯이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내려앉습니다. 이때 허벅지와 지면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흉추는 열려 있어서 정면을 보면서 허리, 즉 척추를 꼿꼿이 펴준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호흡이 중요한데요. 앉는 내내 코로 천천히 흡기를 유도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앉은 상태에서는 복부에 풍선을 부풀리듯이 호흡을 최대한 복부 쪽에 타이트하게 조여주신 상태에서 지면을 프레스할 수 있는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호흡은 호기와 흡기로 나눠져 있고요. 호기는 입으로, 그리고 흡기, 들이마실 때는 코로 마셔주시면 되고요. 들이쉬는 숨에서 혓바닥을 입천장에 살포시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이 복부 쪽에 차면 혓바닥을 입천장을 눌러서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 압력을 유도하면서 부드럽게 입천장을 혓바닥으로 밀어냅니다. 그 타이밍에 힘을 쓰는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복부 쪽에 압력을 이용하면서 근육의 수축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호흡법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천천히 동작을 숙지하신 후에 호흡은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더 완벽한 스쿼트 동작을 이뤄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의 통증 또는 무릎의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